힘든 거는 다 마찬가지죠. 중국에 나와 있는 북한 식당들은 다 밤늦게까지 봉사를 해야 되고 그런 게 있어요. 북한의 70%를 상납해야 하니까 하나라도 더 벌어야 돼요. 우리가 처음엔 연길에 있었어요. 그때는 우리를 직접 감시하는 보위원이 없었어요. 우리 식당 말고 다른 곳을 겸해서 보는 보위원이 있었고 지배인이 많이 우리를 풀어주는 여건이 됐었어요. 쇼핑도 하고 구경도 하고 기본은 한국 영화도 같이 많이 봤어요. 탈북에 대해 고민을 했다? 탈북에 대해서 고민은 아예 엄두도 못 내죠. 자기가 큰 과오나 잘못을 범해서 죽은 목숨이다 생각했을 땐 다르겠죠. 탈북자라는 어감부터가 나라의 반역자라는 뜻인데 종업원들은 이 사건이 있기 전까지 탈북이라는 글자에 대해서 생각도 안 했어요. 자유세계에 대해 다 알지만 가족의 운명이 붙어있다 보니까 나 혼자 탈출한다는 생각을 못해요. 지배인에게 처음 탈북 이야기를 들었을 때의 심정은? 너무나 생각 밖의 일이었어요. 바로 그 앞에선 한다 안 한다를 말할 수 있는 자리도 아니고 그냥 생각해보겠다. 처음에는 안 간다는 애들이 더 많았겠죠? 너무 무서우니까. 부모님이나 가족이 몰살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할 거잖아요. 지배인이 이런 엄청난 생각까지 할 줄은 몰랐어요. 우리가 여기 나와서 보위원 따돌리고 한국 영화 보고 이런 일들이 많았는데 어떡할 거냐, 취조받고 이런 무서운 말도 오고 가고 우리도 고민이 많았죠. 그럼 우리 애들은 부모님들은 어떻게 하면 좋겠냐 하니까 행방불명으로 처리가 될 것이다. 한국에서 이렇게 해줄 거다 라고 얘기를 들었다. 이런 얘기도 듣고. 근데 종업원들끼리는 당시에 탈북 권유를 받은 사실을 누구도 서로 공유를 안 했어요. 혹시 무슨 일이 생길까봐 각자 혼자서만 끙끙 앓고 있었어요. 다른 종업원들도 탈북 권유를 받았다는 사실을 언제 알았나요? 한국에 와서 알았어요. 국정원에서 조사받는 과정에 어떻게 오게 됐냐 이런 말들이 나오니까 그때서야 한 명 한 명 불러서 권유를 받았다는 게 짜맞춰지더라고요. 그 전까지 우리끼리 말을 아꼈으니까요. 속으로 비슷한 생각들을 물론 하고는 있었겠지만 서로가 안 그냥 했구나. 비행기 타러 가는 택시든 어디든 그냥 대박. 딴 얘기를 안 했나 보네요, 거의. 네. 언제 잡힐지도 모르니까 또. 이제 뭔가 이해가 간다. 다 같이 공유한 게 아니구나. 혼자만 알고 있다고. 나는 혼자만 알고 있지만 나는 모른다라고 생각하려고 그랬던 거. 이분들 마음이 진짜 많이 이해돼요. 저희 16명이 있었는데 16명 중에 속 터놓는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저희는 솔직히 오시는 대한민국 그 국민들한테는 속을 터놨어도 같은 이제 종업원들끼리는 속마음 얘기를 안 했어요. 외로웠겠다. 그거 하는 순간에 언젠가 내가 반역자가 돼서 그렇지. 잡혀 들어갈지도 몰라가지고 그 서로 감시하는 눈빛이 16개가 나를 계속 보고 있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불과 이틀 만에 일어난 일이거든요. 네. 이 얘기를 택시 안에서 떠들 수도 없고 비행기 타고 오면서 말레이시아 갈 때도 할 수도 없었을 것 같기는 하네요. 그러실 거예요. 이틀이라는 기간 때문에 더 이게 그렇지. 예, 성공했을 그렇지. 가능성이 더 그리고 높아요. 비행기 안에서도 얘기 안 했을 거라고. 그리고 일이 터지고 나서는 모두 급박했을 테니까. 네. 그렇지. 머물러 있다간 오히려 오해만 더 커질 네, 것 같고 네. 의심받을 것 같고 빨리 행동해야 될 것 같고. 맞아요. 이거 보니까 자발적으로 탈북을 하겠다는 생각을 한 것 같지는 않고 제가 볼 때는 아주 전형적인 상황인 게 지배인과 그 종업원의 관계잖아요. 우리가 여기서 상상하는 건 완전히 다른 관계거든요. 네, 맞아요. 완전히 종속 관계라는 거죠. 네, 네. 시키면 안 할 수가 없는 네, 거라는 네. 거고 그런 가운데 협박에 들어가는 거죠. 우리가 이런 거 그렇게 잘못했는데 너희들은 안 간다면 나는 갈 거고 그럼 너희들도 끌려가가지고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른다. 그다음에 그러면 이 사람들이 뭘 생각하고 가냐면은 이제 북한에 있는 가족은 어쩌고 네. 행방불명으로 처리해줄게. 뭐 이런 상황 속에서 만들었지. 데리고 온 거죠. 자, 근데요, 여기서 이 주목해야 될 게 있다면 지배인 인터뷰한 건데 탈북 과정 중에 한국 정부가 끼어있냐라는 의혹이 계속 돌았던 거잖아요. 네. 그래요. 우리 국정원을 어떻게 접촉하실 수 있었나요? 저희 식당에 이제 조선족 분들이 많이 오시니까 이제 한국에 갔다 온 소리들을 이제 많이 엿듣게 되었죠. 그 중에 이제 단골 손님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단골 손님이 있었는데 제 친한 분이 이제 저하고 이제 뭐 식사하는 자리에서 이제 제가 물어봤죠.
다른 게 아니고 국정원 좀 아는 사람이 없냐. 이제 그 친구가 계속 이제 한국 떠나면서 이제 한국 자랑만 했거든요. 그래서 너 그렇게 뭐 한국 좋다고 하는데 국정원 정도는 아니야. 내가 그랬더니 아는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단골 손님 통해서 이제 소개를 받았죠. 이제 제가 이제 국정원에다 한국 정부에 이제 SOS를 날렸어요. 이제 시간 문제다. 탈출을 해야 되겠다. 중요한 건 그거네요. 이들이 대한민국으로 오겠다라고 맘먹었을 당시에 조력자가 있었습니다. 네? 분명히 조력자가 있기 때문에 지금 저런 얘기를 했고 이틀 만에 한국까지 올 수 있었다. 국정원의 도움을 받으면서 탈북하는 경우가 있을까요? 그렇죠. 아무래도 나 같은 경우에도 이제 스스로 이제 탈출해 나오면 당연히 대한민국의 지원을 받아야죠. 요청을 하죠. 대사관에 가가지고. 맞다. 그러면 그 지원하는 쪽이 국정원이니까 국정원에서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따라가지고 이제 작전 그 규모가 달라지죠. 그러네. 중요한 사람이면 몇 호 발령 내리고 일반 평민이면 그냥 어떻게 해가지고 오라 하는 쪽을 내리니까 저 친구들이 이미 국정원 쪽으로 이제 탈출하려고 접촉을 했기 때문에 이제 국정원에서 그러니까 이거를 가지고 이제 국정원이 기획해서 만들어서 국정원 작품으로 내놨다라고 보는 사람들이 있는 거고 아니다. 저렇게 하려기 때문에 국정원이 도와준 거다. 예를 들어서 전철호 씨 같은 경우도 베를린에서 넘어오면서 그 담 무너지고 할 때 뛰어가지고 살짝 와서 연락받아서 국정원 도움 받아서 온 거는 사실 아니에요. 그렇죠. 저희도 이제 중국에서 딱 넘어왔을 때 베트남에 있는 그 한 집이었는데 거기 목사님이 운영하시는 곳이었어요. 근데 거기 들어가서 한 보름 정도 있는데 한국 국정원 분들이 오셨더라고요. 오셔가지고 이제 한 분 한 분 다 신문 같은 거를 조금 비슷하게 해요. 여기서 일단 조선족인지 걸러내고 탈북자라는 게 조금 이제 신뢰가 가면 그때 물어보거든요. 정말 대한민국에 가기를 희망하냐 이러면 희망한다 그러면 거기서부터 이제 저희가 생활할 수 있는데 필요한 자금 같은 거를 국정원에서 지원해주고 그리고 탈북민들이 한국에 오면서 국정원 사람들과 협력해야 되는 이유는 그냥 하나의 관문인 것 같아요. 국정원에서 저희를 회유하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이 되기 위해서는 국정원이라는 그 관문을 저희가 통과해야지만 들어갈 수 있는 의례적인 곳인 거예요. 그러면 두 분 말씀은 그런 거네요. 공통적으로 탈북하는 과정에서 이게 계획이 아니라 국정원의 이 계획 탈북이 아니라 일종의 인지가 된 상황에서 약간 관문처럼 진행되는 것들이 있다라는 부분을 지적을 하신 거죠. 의사가 딱 확실하면 한국으로 가겠다는 의사가 딱 확실하면 그때 와가지고 조사를 하고 그리고 가면 저희 같은 경우는 캄보디아까지 베트남에서 또 넘어왔어요. 그럼 캄보디아 공항에 갔더니 국정원 분이 오셔가지고 여권을 주셨거든요.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그리고 한국에 와서 봤거든요. 그렇게 의사가 확실하면 국정원에서 도와주고. 그렇다면 이들의 탈북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 이들의 탈북 시점이 또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시점이 문제예요, 시점이. 이들의 입국, 또 탈북 발표일 후, 그로부터 5일 후에 우리나라에 굉장히 큰 이벤트가 당시에 예정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말씀처럼 우리가 지금 북한 식당 종업원들이 한국에 들어온 것은 2016년 4월 7일입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날인 8일 통일부 출입하는 기자들이 여느 때처럼 뭐 통일부든 어디에든 모처에서 취재를 하고 있는데 오후에 긴급 브리핑이 있다라고 기자들한테 알림이 와요. 그래서 이 긴급 브리핑에 맞서서 언론사, 방송사 기자들이 모두 들어온 데다가 방송사 카메라까지 쫙 진열이 됩니다. 그리고 모든 방송사에서 편성을 바꾸고 긴급으로 생중계를 하게 되는데 여기서 그럼 그날 긴급하게 발표된 통일부의 브리핑을 함께 보고 계속 이야기를 나눠보죠. 북한이 해외 식당에 파견하여 근무 중이던 지배인과 종업원 13명이 집단 귀순하였습니다. 병원 검진 결과 건강은 비교적 양호한 상태입니다. 그동안 북한 해외 식당 종업원 한두 명이 개별적으로 탈북한 사례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같은 식당에서 일하는 종업원들이 한꺼번에 탈북하여 입국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단순히 뭐 보도 자료를 뿌릴 수도 있고, 그렇죠. 예, 뭐 사라졌다, 뭐 탈출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라는 정도의 톤으로 그동안 기사를 썼던 것처럼 할 수 있는데 아예 명시를 했습니다. 집단 탈북했다. 그리고 긴급 브리핑을 했기 때문에 국내 언론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완전 대서특필됐어요. 네. 메인 뉴스로 전해졌어요. 네. 근데 이제 기자들은 두 가지에서 놀랐어요. 첫 번째는 이 탈북민들의 신변 보호가 원칙이었거든요. 보통 이렇게 언론에서 공개를 안 해요. 이 원칙을 왜 깼는지. 두 번째는 이 4월 8일 날 브리핑을 했죠. 그런데 4월 13일에 20대 총선이 근데 당시 집권 여당의 새누리당이 사실 이 총선에서 얼마나 승리할 수 있을지에 대한 그런 의문이 굉장히 있었던 열세였던. 여기에서 이 북풍을 선거에 이용을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이 계속 나온 거예요. 왜냐하면 갑자기 한국에 들어오자마자 다음 날 통일부가 기다렸다는 듯이 브리핑을 하고 며칠 뒤에는 선거가 있잖아요. 이 시점이 너무나 딱딱딱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 의혹이 있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당시 정준희 대변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번에 이렇게 이례적으로 탈북 사실을 확인하고 공식 발표한 그 배경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그동안에도 보면 뭐 언론에서 종종 나오고 가끔씩은 확인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그 상황에서 이렇게 북한 체류하고 있는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북한인들이 집단적으로 탈북해 왔다는 것은 좀 특이한 사례이기 때문에 공개를 하게 됐습니다. 특이한 사례라서 먼저 공개를 했다? 그게 아니지. 민감한 시기에 이례적인 발표를 정부가 먼저 나서서 어떤 보도에 이렇게 확인해주는 형식이 아니라 먼저 하시는데 그에 대한 지적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그 북한 식당에 근무하는 종업원들은 그래도 좀 우리로 치면 좀 중산층 이상 비교적 성분도 좋고 이런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이렇게 한꺼번에 마음을 합쳐서 이렇게 탈북을 했다. 이건 좀 글쎄요, 좀 제가 볼 때는 좀 보도거리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이것은 의미가 있다라고 정부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기자가 묻잖아요. 왜 이렇게 이례적으로 합니까? 그랬더니 갑자기 대북 제재 얘기를 계속 꺼냅니다. 잘 아시다시피 그때 김정은 집권 이후로 북한에서 미사일 계속 쏘잖아요. 미국을 향해서도 쏘잖아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국제사회에서 북한에 대북 제재를 하기 시작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런 우리나라를 비롯한 국제사회 대북 제재가 이렇게 먹히고 있다. 계속 집단으로 탈출할 정도로 북한 체제가 무너지고 있다. 자, 봐라. 며칠 뒤에 있을 총선에서 이렇게 보수 정권에 북한을 압박하는 정책이 잘 먹히고 있기 때문에 너네 이번 선거에서 잘 판단해봐라. 북한의 안보 위협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어느 당을 뽑아야 되느냐라는 속내를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니냐라는 의혹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죠.